안녕하세요. 최유열 멘토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계획대로 공부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20학번 재학 중입니다. 그리고 충북의 명문이라고 할 수 있는 제천고등학교, 제천중학교, 그리고 용두초등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크게 이 세 가지 챕터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현재 플래너를 작성하고 계신가요?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은 적어도 플래너 쓰는 방법에 많은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플래너를 쓰다가 계획은 이렇게 많이 했는데 실제로 한 양은 조금밖에 되지 않아서 실망을 하거나 계획이 틀어진 경험은 없었나요? 저는 그런 경험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그때의 문제점은 바로 물리적인 시간 배치를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가 상상 속에 공부할 수 있는 양과 실제로 현실에서 공부하는 양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느 한 학생이 수능 특강 영어 100지문이 시험 범위라고 하겠습니다. 100지문이라고 하면 금방 공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해서 미룰 수 있는데요. 그러다 시험 전날이 돼서 벼락치기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영어 100지문을 한 지문당 5분씩 공부하게 된다면 약 8시간 20분이 소요되고 이를 10분 동안 공부하게 된다면 약 16시간 40분이 걸리게 됩니다. 즉 벼락치기에 실패할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우리는 플래너를 쓰는 과정에서 우리가 상상 속에 체감하는 양과 물리적으로 계산했을 때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플래너 계획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지킬 수 있는 주간 계획표 그리고 일일 계획표를 작성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는 크게 4가지 챕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공부할 수 있는 총량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는 총 기간을 측정해서 총량을 총 기간으로 나누고 이를 주간 계획 그리고 일일 계획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것을 주간 계획표에 잘 기록하고 네 번째, 하루하루 할당해 나가면서 공부를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얘기로는 바로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직접 예시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총량을 기록하고 이를 나눌 수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들은 실제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하였던 사진입니다. 먼저 보시면 각 국어, 영어, 수학, 과목별로 공부해야 되는 내용을 모두 적어 놓았습니다. 이때 예를 들어 국어를 총 10과를 공부해야 된다고 하면 한 과를 네모 한 박스로 만들어서 추상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인강을 계산으로 해서 하나의 시간을 측정하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총 시간을 바탕으로 분할을 해서 각 과목을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할 건지를 나눈 것이 바로 그 오른쪽 표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여러분들이 하루에 얼마나 공부할 수 있는지를 먼저 객관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하루에 얼마나 공부할지를 나누었다면 다음으로는 주간 계획표를 작성하고 이를 하루하루에 배당해 주어야 합니다. 이는 실제로 제가 사용하였던 주간 학습 진도관리표입니다. 제가 모 자습 캠프에 갔을 때 받았던 것을 저만의 스타일로 변형한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제가 직접 사용한 예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주간별로 계획을 한 것을 목표로 잡아서 위에 상단에 기록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n분의 1, 하루하루로 나누어서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처럼 기록을 해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화요일날 공부할 양은 월요일날 기록하고 수요일날 공부할 건 화요일날 기록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모든 내용을 먼저 기록해 놓게 된다면 하나의 계획만 흐트러지면 모든 것이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추가적으로 하루의 공부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고 싶다면 이렇게 일일 계획표를 시간에 맞춰서 저와 같이 작성해 주는 것도 좋은 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지킬 수 있는 학습 진도 관리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크게 4가지로 먼저 공부해야 되는 총량을 계산하고 이걸 총 기간으로 나누어서 주간 계획, 일일 계획으로 나눠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간 계획표에 기록하고 하루하루 배당해 나가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플래너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는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물리적으로 시간이 확실한 것부터 먼저 배치해주면 좋습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 국어 10장을 푼다고 하면 실제로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는 쉽게 예상할 수 없습니다. 반면 인강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시간이 픽스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강을 먼저 배치해주면 좋습니다. 인강 같은 경우에는 주간 계획표를 작성할 때 먼저 어떤 요일에 들을 건지를 계산해주면 더 효율적으로 계획을 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루 평균 6시간 공부한다고 하고 3시간 인강을 들어야 한다고 하면 나머지 3시간만 유동적으로 여러분들이
계획을 짜나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날 공부 계획은 하루 전날에 짜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해서 모든 계획을 먼저 짜놓으면 계획이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단순히 공부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수행평가나 대회가 있으면 함께 주간 기록표에 계획해 놓는다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플래너를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챕터에서는 장기적으로 공부하는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학 중에 제 경험에 따라서 공부하는 팁인데요. 다음과 같이 방학별로 공부해야 되는 중심 과목들을 적어 보았습니다. 이때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수학입니다. 만약에 학기 중에 수학을 공부하려고 한다면 생각보다 조급한 마음이 들어서 심화 문제까지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은 방학 중에 개념을 쌓고 실전 문제를 풀고 심화를 푸는 이렇게 하나의 순환을 돌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2, 3학년이 올라가면 국어, 수학, 그리고 사탐 등 다양한 과목들을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1학년까지 영어의 기본기를 탄탄하게 해놓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학년 수능을 앞두게 된다면 수학을 조금 더 기출문제, 심화 문제를 집중해서 풀어야 하기 때문에 수학 같은 경우에는 2학년까지 기본기를 다져놓고 자신감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학년이 되어서는 암기가 중요한 사탐 과목과 그리고 꾸준한 감이 필요한 국어를 공부하면서 집중적으로 방학을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학기 중에는 기존의 방학 때 수학을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국어와 영어 그리고 나머지 탐구 과목들의 암기를 집중해서 내신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데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모든 과목들을 골고루 공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학을 방학 중에 공부했다고 하더라도 감을 잃지 않게 꾸준히 문제를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꿈에 맞춰서 수행평가, 그리고 활동, 그리고 독서 활동을 꾸준히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세 번째 챕터인 나만의 공부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만의 공부 시간, 패턴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게 맞다면 그렇게 하시고 아침부터 공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 아침부터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 6시에 보통 일어나서 아침 공부를 하고 등교를 하였고 밤 12시가 되면 일찍 잠에 들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친구들의 공부 시간을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친구가 아무리 늦게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신경 쓰지 않고 여러분만의 패턴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습은 언제나 실전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수학 같은 경우로 예를 들어 어차피 학기 중에 공부할 텐데 대충 공부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개념을 배울 때 실전을 풀고 심화 문제를 풀면서 먼저 기본기를 탄탄하게 해놓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졸릴 때는 잠을 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졸음을 참기보다는 졸릴 땐 조금이라도 쪽잠을 자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최소 공부 시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고등학교 입학하게 되면 나는 막 10시간 공부할 거야, 12시간 공부할 거야 하는 큰 꿈을 가질 수도 있는데 만약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크게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3시간은 꼭 하루에 공부할 거야 라는 최소 공부 시간을 정하고 그 이후에 공부를 다 했다면 여러분이 하는 대외 활동에 충분히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계획대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미래로부터 역산하여 현재의 행동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미래에 어떤 꿈을 꾸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꿈을 위해 현재 어떠한 행동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 계획대로 공부하는 법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의 목표에 조금 더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충북 후배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